당신이 가진 것을 버려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월급 통장을 열어보세요. 지난 3년간 얼마나 성장했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은 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면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부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더 많이 벌일수록 더 부유해지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모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완전히 공개합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부의 흐름에 관한 우주의 근본 법칙, 진공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개념은 원래 물리학에서 비롯된 것인데 놀랍게도 부와 풍요의 세계에서도 정확히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진공의 법칙의 핵심은 명쾌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풍요와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득 찬 컵에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려고만 하죠. 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역설적으로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두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단순한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고, 스티브 잡스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거의 같은 옷만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진공의 법칙을 실행에 옮기려면 대담하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놓아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풍요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진공의 법칙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사무실, 차량, 그리고 지갑까지 이 모든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과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명확한 사고와 직관적인 결정을 방해하고 결국 재정적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흐트러진 물리적 공간은 흐트러진 정신 상태를 반영하고 또 강화합니다. 여러분의 집 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미 몇 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 서랍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 책장에는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마리 콘도는 물건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감사하고 보내드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니라 진공의 법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풍요가 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이사를 하면서 진공의 법칙을 실천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소중하고 새로운 집에 어울리는 것들만 선별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거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공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물건들이 채워지길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기대를 잃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참여했던 디자인 콘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하게 1등을 수상하게 되었고, 상품으로 받은 것이 바로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과 가구 구매 바우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녀는 집 전체를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었고, 평소 눈여겨보던 디자이너의 작품들로 공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면 우주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디자이너 지인은 자신의 오래된 스튜디오를 매각하려고 6개월 동안 노력했지만 관심 있는 구매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진공의 법칙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스튜디오를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 조용히 스튜디오에 앉아 이 공간이 이미 새 주인을 만나 자신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간 상태를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빈 스튜디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새 주인에게 남길 공간 활용 팁을 메모로 작성하고 이사 일정까지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스튜디오를 정확히 원하는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그 공간이 비워져 있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상상하는 것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 시각화라는 기법으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분노, 원한, 미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이런 감정들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새로운 긍정적 경험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과 인지 능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마음속에 원하는 우리의 불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프리랜서 작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몇 개월 동안 원인 모를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고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심한 두통으로 잠들지 못하던 그녀는 우연히 읽었던 진공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붙들고 있는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놓아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그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 상황은 단순한 오해였을 수도 있었고 그 동료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용서의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지난 일은 이제 모두 지나갔고 우리 둘 다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숙면을 취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두통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작업 능률도 되찾았습니다.
용서는 많은 영적 전통에서 강조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내키지 않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용서란 낡은 생각, 감정 또는 조건이 있는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들을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한 지인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 내 불화로 정신적 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상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놓아줄 것들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설득 끝에 그녀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20분씩 내면 정리 시간을 갖기로 했고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상처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용서했습니다. 놀랍게도 약 10일 후 그녀의 내면에 평화가 찾아오자 가정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놓아주는 것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의 상황을 바로 잡는 방법과 해결책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관련된 상황이나 인물에게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내려놓고 놓아주고 섭리에 맡깁니다.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 해방을 통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해방은 여러분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놓아주면 선을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물건을 놓아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옷장에 있던 대부분의 옷을 여동생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옷들이지만 실증이 낮게 옷들을 전부 동생에게 주면 새 옷이 들어오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동생에게 옷들을 보낸 뒤에 저는 새 옷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저는 동생에게 보낸 그 정장이 있었다면 오늘 입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송한 물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발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당신은 내 옷장에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써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자 금세 아름다운 새 옷들이 제 옷장을 찾아왔습니다. 자석 같은 힘이 작용한 듯 했어요. 그렇게 흐름이 시작되자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물질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도 제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고 난 뒤에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줄 것이라면 준 것은 관대하게 놓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도 진공의 법칙을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해 새로운 부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풍성한 결과를 얻으려면 특정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보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실제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지갑이나 통장을 바라보며 나의 필요는 모두 채워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는 돈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돈을 쓸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보세요.
생필품을 살 때도 청구서를 낼 때도 이 돈이 선순환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지출하세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태도가 결국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위를 올려다보는 또 다른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가꿔보세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대한 화려하게 살아보세요.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할 때 입을 새 옷이 필요했지만 옷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계속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제가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누군가 현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죠. 누구에게도 결핍 상태나 빈 공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결핍이나 제약에 대해 말을 하면 경제적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세요. 콩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제일 좋은 도자기와 은접시를 꺼내서 식사해 보세요.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사용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재정적 결핍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에나 있는 풍부하고 보편적인 풍요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강력하게 바랐던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해묵은 생각과 태도, 오래된 소유물을 놓아주고 그 자리를 부아 진취적인 성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우면 여러분의 상황은 꾸준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제 부의 흐름을 방해하는 몇 가지 주요 장애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찜입니다. 분노, 원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새로운 부가 들어올 공간을 차지합니다. 분노는 마치 자신이 독을 마시고서 상대방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는 결국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한과 질투도 여러분의 내면을 갉아먹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막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에너지가 성공을 향해 집중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와 불만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 한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자기 믿음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안 됐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 자리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확신으로 채워보세요. 세 번째 장애물은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성장을 방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주변을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네 번째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공간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으로 채워보세요. 다섯 번째 장애물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심리적 짐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작은 실수에도 큰 좌절감을 느끼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완벽주의는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시도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용기와 모험심으로 채워보세요. 마지막 장애물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성공 스토리를 접하면서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여정을 즐겨보세요. 이제 진공의 법칙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 하나씩 물건 버리기를 실천하세요. 집 안을 둘러보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30일 동안 최소 30개의 물건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30분 용서 실천하기를 해보세요. 매일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여러분이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용서의 말을 반복해서 선언하세요. 셋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축복들을 적어보세요. 감사는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세요.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좋은 물건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풍요롭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확언을 하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는 풍요롭다. 내 삶에는 항상 충분한 것이 있다. 나는 매일 더 부유해지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진공의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선과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을 비우고 정신적 짐을 내려놓고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만큼
새로운 축복과 기회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당장 무엇을 버리고 싶어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 관계, 생각, 감정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랜 원한을 품고 있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공의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부와 풍요를 누려온 사람들이 실천해온 강력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6개월 후, 1년 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공의 법칙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 영상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값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